왕주인가 이게? 예. 왕주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내용이 싹 높은 것은 아니야. 이 저 말하는 내용들이 예. 다른 거에 보면 싹 높은 것은 아닌데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전체를 통과를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빼고 요점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그 거의 그 초학자들, 일반 그러니까 고급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서계가 좀, 난 유희재 서계가 좀 좋은 것 같아. 우리 서계 했었었지 옛날에 공부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했을 거야. 서계도 내가 다시 그 교정 보느라고 그것도 그건 뭐 오래 봤어. 오래 봤는데 다시 봐도 서계가 내용이 조금 설명만 많이 했으면 좋았어. 근데 다행히 그때 그 김학주 그 거가 있어가지고 김학지 예. 김학지가 잘 그 설명을 했더라고. 김학지는 또 미학계통의 그 당시 권위자였어. 내가 그 당시라고 하는 거는 다 의미가 있어. 그 신원에는 보니까 완전히 김학지를 뭐 신선처럼 받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공도 24품 뭐 한 거가 있는가 봐. 그거를 절대시하고 그러는데, 김학지는 중국에서 미학을 처음 이렇게 그 선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미학이라는 거가 정답이었거든. 미학은 내가 볼 때 예술하고 철학 사이의 경계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를 수가 있고 경계가 없어. 이홍준도 원래 그 서울대 미학에서 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야. 석사까지. 근데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전신사조로 성대에서 박사를 받았거든. 그것처럼 미학을 계속 파고들 수는 없을 것 같아. 더군다나 서예 쪽에 그 미학을 한다고 하면 안 맞아. 서예는 서예에 맞는 미학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미학을 일반 예술론이라든가 회화라든가 다른 쪽에 이런 게서는 가능할 수가 좀 있는데, 서예는 거기에보다는 조금 특수 분야인 것 같아. 서예. 그러니까 내가 보면 잘 안 맞아. 이거는 내가 아마 그 우리 학교에서 서예 미학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을 거야. 그래서 서예 미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슨 뭐 변증 이렇게 하는 거, 뭐 음양 무슨 뭐 강요 뭐 이런 어떤 이런 쪽에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걔네들이 말하는 미학하고 안 맞거든. 등등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김학지가 나중에 그 진진여민이 기타 이런 데서 비판을 많이 받아. 뒤에 그 신진 와서 저기 하는 거.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선 처음이라 그 이름은 남아있지만 좀 희석됐지, 그치? 그래서 그 뒤에는 별로 그렇게 각광을 못 받거든. 그러면 이런 세태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거 했었을 때는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 했었을 것 같아, 서계. 그래서 거기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가 김학지는 아주 자세하게, 그런 근거도 보면은 내가 자세하게 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거 있잖아. 인용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지금 다 했으니까 원본과 이런 거가 교감까지 끝난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맞춰보면은 글자들을 틀렸다 안 틀린 거가 많이 나타나. 김학지는 거의 맞아. 그러면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내 말 맞니? 맞습니다.
이제 딴 사람들 인용한 거 보면은 틀린 게 많아. 그러니까 중간 건너뛰고 아니면 또 자기 때를 해서 이제 껴 맞춰서 넣는다든가 그게 다 보여 있죠. 그게 바로 공부를 허술하게 했다든가 정확한 인용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든가 이게 아니라 머리에 맡겨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학문에서는 그게 안 통해. 금방 잡혀버려. 학문은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서계를 본 그 감상이 서계는 굉장히 그 각 분야 발생서부터 서체 뭐 아니면 여러 가지도 간단간단해서 조금 그 사람이 해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제목도 전부 다 개잖아, 그지? 네. 그 사람 전부 다 그게 서계가 5번째인가 아마 그러는데 문계, 예계 뭐 그냥 뭐 이렇게 저 사부계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6개 개론만 했었으니까 그 자체만 해도 그 사람은 공부가 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서계 같은 경우는 박사 논문까지 충분합니다. 그런 가치가 난 있다고 봐.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못 미쳐. 그러나 이 나름도 그 어떤 의의 이런 아까 그렇게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 두 가지. 네. 왕펀도 그렇게 생각하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한테 서예 이런 책을 추천할 때 항상 서계 들어가요. 이거가? 네, 서계. 서계? 네네. 한 가지 그 안진경 뒤에 괄호 너국궁 대신에 너군. 군 더 맞아. 나라 국자 말고 군. 너군궁의 공해진. 네. 그 안진경 그 뒤에 있는 괄호. 이게 노군 개국공이야. 이게 그렇죠. 저게 나와 안노공 개국공 이렇게. 그 너군 개국궁. 그래서 아니 너 줄여서 쓰실 때 네 아마 왜냐면 사람이 걸 네 공도 3가지 궁 있어요. 국궁, 군궁, 현궁. 현궁? 네, 한종 당. 현량. 이거 맞을 텐데. 그래요? 좀 아무튼 이거 줄여서 쓰실 때 너 군궁 더 맞아요. 아닌데. 노군이라고 안 하는데. 너군 개국궁잖아요. 원래 명칭은 5글자로 쓰실 때는 너군 개국궁. 근데 3글자로 줄여서 쓰실 때는 너군궁 더 어울려요. 군궁? 네. 왜냐면 그 자규 차이 있으니까. 보통은 국궁 이렇게 쓸 때 그 말은 알아. 네, 항상은 왕에 해당된 급이에요. 궁이 아니고 공이죠. 노공, 국공, 현공, 현공, 그죠? 현량 그 네, 네, 현장 단위. 네. 나라, 군, 현.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 네, 무슨 군. 네. 네. 노군 개국공이야, 그치? 그렇죠. 원래 5글자는 너군 개국궁 맞아요. 줄여서 쓰실 때는 너군. 노군공. 네네, 너군. 아니요, 원래 명칭은 더 정확해요. 네, 원래 명칭은 너군 개국궁. 네. 노군 개국공. 그렇죠. 5글자. 앞에는 태자, 율갱양 또 5글자. 줄여서는 율갱양 3글자.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네, 배국. 그래서 난 세 글자 하려고 그러면 녹음 개국. 이게 더 맞다. 네, 네. 그런 거 다 하고 곤치하지. 살짝 네, 네. 저런 것도 중요해. 지금 저 왕편이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 안 중요할 것 같아도 중요하다. 근데 저런 거가 좀 학문이 낮은 사람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 근데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저게 중요해. 말이 되나? 그 말이 그 말 같지? 정말 아니야? 슬슬 겁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고. 그거 정확하게 해야지. 유의 구변측 불능형 위직명가 무불 가교 법구의 공묘 유기 무심어 변야 당인 각자 일 각자 입가 개욕 타파 우군 철위 이런 말 이렇게 쓰는 거가 내가 보면 크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냥 쇠울타리 아주 단단하다 뭐 이렇게 하오라지만 굳이 철자까지 이렇게 써야 돼. 되게 그렇게 안 쓰거든. 어떤 뭐 뇌위라든가 우레레자 했잖아, 그치? 그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땀이 이렇게 좀 완곡하게 쓰지 꼭 새우 울타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지 않아. 왕폰 그렇지 않냐? 네. 철자 그게 좀 격인 것 같아. 연규구 방정 전 불능변 차요 유심 의심지 별별 유의 의식적으로 변하려고 한즉 불능변 변할 수가 없다. 이거 간단한 말이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해. 근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변해야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의식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가 의식적으로 변하는 거거든. 근데 저런 관계를 단계를 뛰어넘고 해서 이런 단계로 와야지만 자연스러운 변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거든. 아 그렇게 보여집니까? 보여요. 왕 선생? 보여요. 보여줘? 이거는 수십 년간의 변화죠. 수십 년간 겪어야 새로운 면모 되시는 거죠. 아 그런 게 나타나 보여? 아니, 네. 하나는 험결 추구하고 하나는 평정 추구하고 격이 달라요. 저기 걸리고 자네가 이제 그 눈이 높아진 거야? 저도 많이 감상하고 네. 작품도 생각해보고. 네, 생각해보고 네. 특히 강의하니까요. 먼저 소화시키고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책만 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감정 없어요. 느낌 없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참 그래 안 돼. 우체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 카톡으로 옮길 수가 있니? 어떤 내용이요? 지금 이거 가능해요.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내 카톡 네네네.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중이에요. 네, 다운로드 하고 나서 다음에는 앨범에다가 앨범 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앨범 위치를 눌러. 여기 보낸 거? 아니 아직 안 보냈는데 일단 앨범 항상 진정한 피아노의 앨범에 지금 카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한번 클릭하시고 네 확대나 축소 다 가능해요. 확대하시려면 그 마이너스 네네 이용식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네네 저게 여기 걸려 있었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에 저 그 전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예과 처음에 만든 것에서부터 미술학원 뭐 수도 서예과 다 해가지고 그 몇십 주년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박사 일기니까 그래서 해외 아무튼 그래서 초대를 해서 보냈어 이렇게. 그랬더니 쟤들은 액자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좀 보니까 옆에 액자로 한 건데 좀 끓은 거지, 그치? 족자를 뜯어가지고 액자로 한 거야 이렇게 케이스에. 그래서 그것만 찍었는가 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작품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그러니까 많이 안정스러워졌잖아요. 이렇게 막 송가수 내가 얘기하는 그 막 그런 것도 다 끊었잖아. 그치?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잘난 체 하는 거야. 지금 저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썼어. 조금 더 막 내 뜻을 알았어? 몰랐어? 그런 경지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다
의식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는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너무 그 의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 물론 근데 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지금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인가? 아닌가? 아까 그 의식 그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야? 그 아니, 다음. 여기 끝나고 다음 그 다음 용무? 그거 없어. 그 다음. 지금 여기 하나를 건넜다구나. 아, 지금. 그렇구나. 요걸 건넌다어. 예. 작자 여인연 금골 혈육 정신 기매 활자 비이부 가위인 결 기일 행시 불려부이 행시 유학 내면 시자도 나 이런 말 쓰는 거가 난 좀 고상한 말 썼으면 좋은데 저게 시체 시자거든. 꼭 그런 말 여기까지 한번 끝나면 좋을 것 같아. 자, 글씨 쓰는 거가 사람과 같다. 근골 혈육 정신 기맥. 그러니까 그 위에 걸 해서 지 나름대로 8가지로 맞춘 거야. 이게 원래 처음에 그 소식부터 나와. 소식은 그 근골 뭐 혈육 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 5가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자꾸만 넣는 거지. 그러니까 왕주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8가지 자가 만든 거야. 이렇게 8가지를 갖춘 뒤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라도 빠지면 행시 그 뭐 시체가 다니는 거 뿐이다. 그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부려구의 행시 시체가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배워야 그러니까 학양이야 저거 배워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학문이 그 글씨를 쓸 때 학문이 없으면 여기서도 글자를 쓰는 거죠. 글씨를 쓰는 거 그래야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지금 글씨 쓸 때 학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어떤가? 많이 들어가요. 아 너는 왜? 그거 내 생각 글씨만 물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글씨만 쓰면 서예 아니에요. 글씨 쓰는 동시에도 학경이 있어야 그거는 서예답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송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하동이냐? 그러는데 안 하잖아. 사람들 안 하고 변화를 원하고 뭔가 잘 써지기를 원하잖아. 절대로 안 될 거야. 아까처럼 시체 안 된다고 그러면 배워야지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배운다고 시체가 안 되나? 배우고 한참 배우고 정말 부지런히 많이 오래 쌓아야 돼. 잘 배우고. 아까 요 말 하느라고 그랬어. 이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안 된다. 다른 변할 수 없다는 거는 나중에 결론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는 의식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것이 아까 행사 그런 거 이런 것과 나오지. 그것도 선생 같은 경우 몇십 년 지나서 겨우 나오는 것이. 의진 명가, 명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명가도 나는 명가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명가 이렇게 쓰면 괜찮지만 명가 유명사에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나 이견이 없어. 근데 저렇게 쓰기까지가 어려워. 손가서 그렇지. 남이 이렇게 하고 오라면 그렇게 하고 오라면 안 늘어. 아까 같이 그걸 그래서 내 걸로 되지 않으면 남이 하는 거 보면 금방 금방 지나가. 나중에 자기가 또 하고 나면 문자에 얽매여서 머릿속에 안 돌았으니까 문자에 얽매여서 명가 자기가. 그럼 남이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 알긴 알았는데 그때 내가 뭐 변명은 필요 없어. 못한 거는 못한 거.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같이 해서 어설픈 춘향이가 자꾸만 이렇게 그 진짜 춘향이처럼 돼야지 정도만 돼야지만 글씨도 같이 따라서 늘어. 근데 어설픈 춘향에서 끝나면은 글씨도 거기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왕포 그러니?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처음엔 아마 글씨를 열심히 썼겠지 되게. 그런 다음에는 한문을 열심히 해야 돼. 글씨를 좀 줄이고. 이게 하루에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배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서로 이렇게 해야지만 글씨가 늘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율법, 그러니까 법도가 있는 바깥에서 공묘함 아닌 것이 없다. 우진 유명사에 갔던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도 밖이라고 했었으니까 저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법도 밖에서 교묘하다 그랬었으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교묘한 거야, 그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법도가 있는 거야, 저 뜻, 말 뜻은. 그러니까 법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교묘함이 먼저 나온 거라고. 그래 눈에 띈 것은 교묘함이니까 교묘함을 본 거야.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법도가 다 있는 거라고. 저걸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되지.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서단 글씨는 저거 반대거든. 법도 안에서 교묘함이니까 교묘함이 아닌 거야. 실질적으로. 그 말은 법도 안에서 교묘함이니까 법도만 보이는 거지 실은 교묘함이 보이는 건 아니야. 그렇게 보여달라고 애쓰는 것 뿐이지. 법도가 더 뛰어나면 안 되는 거라. 일중글씨는 법도보다 교묘함이 뛰어난 거야. 검요 같은 경우. 근데 여천선생은 법도 안에 교묘함이 뛰어난 거야. 말뜻 이해가 돼요? 그럼 결국 보면 여천선생은 법도고 검요선생은 예술품이야. 송만수 그래야 갑순이가 와서 써야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하면은 글씨가 늘어. 그래야지 서단이 발전이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다고 절대로 누구를 깔보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건 각자의 그 선택 조건이니까. 그건 한문의 학양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오직 그 무심, 마음에 없는 거. 무심이 마음에서 그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치? 마음에서 변화가 있으면은 저꼴 나온다고. 내 옛날에 그런 거죠. 잘 보이려고 하고 남 눈에 띄려고 하고 이런 건 남의 눈에도 보여. 말은 유한자들은 보고서도 얘기한다 안 한다 그런 거 보고 얘기 안 해. 근데 혼자 느끼고 아 쟤는 아직 저 때인가 없다 아니면 저런가 보다. 유한자들은 얘기 안 해. 말을 그런 거 같아. 어떠냐? 완전 특히는 방금 일중 선생, 검요 선생에 대한 평론 철견 논서의 일부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아서 선생님의 평을 모아서. 그런 사람 누가 감히 못해. 그러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없고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딴 거 필기 안 하는데도 그것만 필기했어요. 쟤는 외국 사람이니까 느끼는 거야. 이렇게. 외국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있어. 정서가 다르거든. 우리는 나부터 해도 여초 선생님 거기에서 많이 파묻혀 있었던 거고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렇게 하고 한국 서단이 거의 다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하면은 불경지. 그러니까 그걸 타파를 뭘로 해? 공부야. 공부도 어설프게 하면은 그 말은 못해. 열심히 피나게. 피 많이 났었어. 눈에서도 나고 한문에서도 나고. 각 나라 사람은 각각 스스로 요것은 일가를 세운 거죠. 일가를 세워 모두 욕 타파 우군 철이 우군의 그 철 울타리를 타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 울타리가 나 마음에 안 든다. 울타리만 해도 되고 아니면 레우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써도 되고 아니면 롱자 같은 거를 써도 되고 그치? 근데 좀 뭐 아무튼 이걸 좀 강조하더라고 그랬겠지. 철옹성처럼. 근데 철옹성 이렇게 하고 나면 차라리 괜찮지만 철우이는 난 여태까지 이렇게 서론에서 이런 표현은 난 처음 봐. 자네는 어때? 그래서 난 이전은 내 눈이 그래. 그전에는 그냥 그 문자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은 오늘도 내가 아까 몇 개 이렇게 했었잖아. 뭐 시체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거슬려 이렇게.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아니고 다른 말 이렇게. 아까 허학교도 뭐 이렇게 단정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만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더 격이 있다 하는 얘기야. 잘난 체해서 격이 있는 거 절대가 아니야. 규격은 뭐 법도죠. 이렇게 법도가 방정. 그러나 그 법도가 방정하고 그 전전 불능변 할 때 불능변은 뒤에는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앞에 전이 해석할 수 있는 거가 전환 아니면 둥글게 꺾고 아니면 이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불능변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전전이라고 했어. 전전은 구르고 굴러 이렇게 돌고 돌아 아니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전전하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니면 이렇게 계속하다. 그래서 전전하에 변할 수가 없다. 전전. 난 저거 괜찮다고 봐. 몰라 중국말로 더 다른 무슨 뜻이 좀 있을까? 있어? 여보요. 없어요. 그냥 중국 사람도 전전이라는 말을 잘 안 할까? 네. 뭐 전환하여 뭐 아마 백화를 번역해도 아마 그 정도는 해도 전전이라는 말은 안 쓸 거야. 그럼 우리나라 뉘앙스에는 그게 맞죠. 중국말은 전환이라고 할 거야. 근데 전환하면 우리말에 또 안 맞아.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는 그 연자를 썼잖아요. 비빈다는 연. 그러니까 저는 비벼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뜻이 좀 아니, 들어가 있지 이거는 않을까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저 각각 일가를 세웠었잖아. 네.
근데 왕인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법도 같은 경우는 엄정하다고 이렇게 잘 방정하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돌고 돌아 하면서 결국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른 거야 그거. 비빈 거, 전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심무심의 구별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전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물론 그 한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흐름상 보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와 가지고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단이 계속 그렇게 해서 법도만 따지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게 유심무심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그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혼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한문 혼용해서 지금 요새 좀 많이들 해서 나중에 국한문 혼용이 잘 됐다. 또 우리나라가 풍토가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 원조를 찾을 때 과연 그런 말을 누가 했었고 누가 했을까? 물론 작품된 것은 뭐 몇 초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있고 다 그랬겠지. 근데 내가 정년퇴직에 분명히 그 단어를 써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조가 되는 거야.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물론 창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회 풍토를 대변한 거라.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왕주도 이 지금 그 사회의 풍토를 대변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금 3번 변한다고 청나라가. 나중에는 저 비아파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죠? 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저 관각체였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기 같은 경우부터 이제 슬슬 비약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꿈틀대다가 나중에 그걸 완성한 게 강류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이렇게 3번 변한단 말이야. 그랬었을 때 이 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 술 먹으면 이제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저는. 근데 그 글을 쓴 것이 왕주일 뿐이다 하는 얘기라고. 왕주가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왕주가 꼭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시대의 풍토, 사상을 대변한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글씨가 많이 변화하잖아. 변화하는데 좋게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서를 연구할 때 예서하는데 청나라 예서를 빠질 수가 없다고 해요. 물론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보 이런 사람들이 어색했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기를 이렇게 가면서 왜 어색했었냐면은 그 전에 첩학이 쭉 내려왔었잖아. 이렇게 명까지 청나라 초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석학을 내려고 그러는데 금석학이라는 거가 결국 보면은 전서예서야. 강유인은 걷다가 북이서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글씨를 걷다가 정보지 뭐 이런 사람 썼었을 때 이상하게 썼다 그렇게. 그러나 이런 의식이 거쳐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번 의식이 거치고 많은 걸 개발하고 또 그걸 발굴이 나오고 해서 거쳐가지고 그 뒤에 말기에 나온 청나라 예서들은 다시 한번 청나라 예서야 그거야. 한나라 예서하고 달리 청나라 예서야. 그거는 모든 그 한나라 예서부터 그 우진남북자하고 이런 다 거친 것들을 종합시켜가지고 나온 예서기 때문에 창작적 요소가 굉장히 우리 시대에 맞는 거가 많아.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그 중에서 뭐 등석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당시 처음이었었고 그렇지만 오히려 한나라 예서 쓰는 것보다 청나라 예서를 써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청나라에서 같은 거는 육필이 남아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다 이 공부를 해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 연이라 욕 자연 선수 요의 시어 방정 종어 변화 적습 구지 자유 회통처 고구 우진지 변화 정수 종 당시. 이 사람도 참 맞는 거야. 그러나 그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니까 좀 약간 해석이 좀 그래. 그래서 나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거잖아, 그치? 서예 자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 용필을 풀듯이 그렇게 하니까 더 말이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 그치? 자연이라는 거가 자연 우리 이렇게 많이 하지만 자연이 그냥 스스로 그러한 거야, 그치? 네. 그러려고는 먼저 유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근데 이것은 방정하면서부터 시작해. 한 다음에 변화해서 끝나. 따라서 우리가 그 한글이니 뭐 이런 데서 방정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영원히 안 돼. 시작 중이야.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를 거쳐가지고 다른 방정함이 또 나와야지, 그치? 적습, 이 습도 뭐 익힘 참 습자도 어떤 번역하기가 어렵다. 익힐 습, 나는 그냥 연습이라고 그랬었는데 좀 익힘, 연습하고 또 익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학이라고 써야 될 텐데 적이라고, 아니 습이라고 썼었으니까 적학이라고 해도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꾸준히 연반다는 이런 의미야. 그래서 내가 연습이라고 번역한 거야. 적학이라고 했었으면 배움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학문적이고 이 사람이 적습 이렇게 쓴 것은 약간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막 그 번역할 때 내가 이 왕조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번역이 안 돼. 내 말 뜻을 이해가 돼요? 왕보도 그렇게 하나? 네, 저 습인가 학인가 사실 뉘앙스적으로 볼 때 느낌이 은근히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네. 달라. 다른 사람 다른 걸 잘 몰라. 네, 네. 사실 일반 독자한테는 학인가 습인가 아니면 그냥 학습인가 그래 성없다. 논어에서는 학하고 습을 확실히 분명히 그렇죠. 다르게 썼잖아요. 분명하게 써요. 그렇죠. 네. 그럼 본받는 거고, 그렇죠. 본받는 거고 익히는 거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적학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가 돼. 예.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난 쓴 거예요. 익힘이라고 또 뭐 그런 게 좀 그렇고. 그것이 오래되면 자연히 회통, 또 회처럼 모이는 거지만 모이면 깨우쳐지는 거야. 깨우쳐지고 통하는. 그러니까 모이고 통한다. 이거를 그 성가적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가 제일 나아. 깨우고 통하는 곳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위진의 그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진은 어떻게 보면 좀 멋대로야. 위진은 법도가 없고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조가 더 문화가 많다고 일단 강조를 하고 위진은 문화가 없다고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생경함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그런 것이 보면은 더 옛날에 그 남자 좋아할 때 한동안 그거 막 유행했지. 그 상남자 뭐 좋아한다고. 저 송관수는 상남자 싫어하지. 여자잖아. 얘기해봐. 상남자요? 쏴야. 상남자. 상남자가 좋지요. 좋아? 상남자. 어떤 게 상남자?
이 말을 오래 하고 나면 이게 뭐 심각해져.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에 돌쇠는 머슴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작금에 와서 강남 사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돌쇠야. 신기하거든. 뭐가. 이것처럼 미의식이 달라지는 거라. 그렇게. 옛날에 그 한참 그 첩학 이런 거 저거 할 때 부의석을 씨는 글씨 취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돌쇠니까 아예 이건 있어도 없는 거야. 이렇게 아예 그 사대부들이 아예 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 이렇게 그 청나라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그게 각광을 받았지. 원래는 걔들은 족배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야. 지금 보면은 판소리 같은 거가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조선시대 이렇게 하고 나면 걔들은 족보도 안 들어가. 그냥 어디 하룻밤 재워주면은 그냥 알아서 겨서 그냥 목소리 내고 하는 것이지. 양반이 시조 없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시조가 없고 판소리가 각광을 받잖아. 이게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옛날에는 그걸 무슨 뭐 종류 무슨 꺾고 뭐 이런 게 다 어딨어. 그냥 아예 그냥 다 무시야.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저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변화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변화가 뭐 그런 데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지. 법도가 아니고 있으니까. 남자를 법도로 본 거고. 그래서 우이진의 그 변화를 구하려면은 뭐든지 그 당나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융합적이고. 자,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묵도 이거 되게 그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용묵이 없어. 예, 저도 용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좀 따로 관심이 용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 해놓은 데도 없어. 예. 가끔 뭐 얘기는 있지만 단편적인 얘기지. 예. 그렇게 편명과 이런 건 없어. 근데 그 내용은 길지는 않은데 아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은 종합적으로 예. 그래도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이야.